그렇습니다. 될까요? 시간 지금 몇 분이죠? 지금 이 49분입니다. 49분이요? 아, 일찍 시작했구나. 제가 조사할게요. 저쪽이 안 된다. 보이긴 하네요. 네, 오늘 제 주제는 B, V, D, B, M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만든 말이라서 그럴 거야. 오늘 사실 이게 한 반나절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30분 안에 만약에 못 마치더라도 그 메인 포인트만 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30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로. 다행히 오늘 30분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네요. Value Driven Business Model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value가 뭔가? 그러니까 Value Driven Business Model 하나하나 단어씩은 다 언더스탠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푸트게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브레이크다운하면 이것은 value가 뭔가요? 같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좀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value에 대해서 define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그 관심이 있지 않으면 진짜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바이올랭글 같은 경우는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가치가 뭡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서 여러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value라는 그 단어를 저는 여기서 opposite of value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commodity라고 써 있잖아요, commodity. commodity는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딸리네. 네? 이렇게 딸려요. 그거 commodity. 잘 안 쓰는 말이긴 하는데 잘 보면 common 중에 이제 the common은 알잖아요. 이렇게 공통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commodity의 그 뭐라 그럴까 그 definition을 제가 Investopedia라는 데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The quality of a given commodity may differ slightly, but it is essentially uniform across producer. 그래서 commodity라는 말은 보통 raw product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커피 commodity, 뭐 gas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일 막 이런 commodity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commodity라는 말이 value를 정의할 때 commodity 말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상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는 상관없이 거의 본질적으로 거의 유니폼하대요. 똑같은 거야. 왜 중요할 거야? 이게 똑같아. commodity가 똑같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오늘 대화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quality는 아주 적게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건데 commodity는 essentially uniform. uniform이 다 이제 우리 진짜 유니폼 입고 다니잖아.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아요. 그래서 commodity 같은 경우는 differential 할 때 only difference가 뭐냐면 오일 살 때나 뭐 커피 가격 이런 거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이 거의 유일한 differentiation. 차이점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시다가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죠? 오른쪽에 가면 엑산이 있고 왼쪽에 가면 뭐 있나요? 쉘이 있어요. 쉘이. 근데 이런 경우는 없지만 올라가는 커브하는 그 각도랑 그리고 이 들어가서 가스까지 딱 해서 하는 게 모든 게 같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엑산이 2불 50이야 per gallon당. 근데 여기는 2불 30이에요. 그럼 어딜 갈까요? 당연히 2불 30을 가죠, 그죠? 그게 only difference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모든 게 달라요. accessibility가 들어가기가 편하다. 아니면은 여긴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여기는 뭐 펌프가 좀 좋다. 이런 것들이 다 value added product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commodity가 된 상태에서는 price가 only determining 거예요. producer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싼 데로 가야지. 어차피 같은 value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commodity와 value를 산기로 쓰면 되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commoditize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다른 말이 뭐냐면 commodity에 어떤 시장에서 일하세요? Our market is being commoditized 이렇게 말하면 그 다른 이면에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동의어예요 거의. competition이 fierce하다. 다 똑같은 모든 프로듀스가 지금 막 생산하는 서비스와 프로덕트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야. 어디가 더 싸? 그러니까 commoditize에 있는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경쟁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때는 이제부터 바이옴 싸움하고 막 이런 거 외에는 너무 좀 약간 드라이할 수 있는 그런 commoditize. 그러니까 value를 제가 정의할 때 commoditize의 opposite이라고 일단은 제가 정의하고 좀 시작할게요. 야, 그러면 value driven business 모델이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요? 비즈니스 모델 많이 들어봤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딱 생각나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나요? 비즈니스 모델 하면은 이제 우버 같은 것도 생각나는. 그죠, 우버. 같은 거. 사실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돈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 기존에 있는 거를 링크 시켜가지고 돈을 뽑아먹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죠,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정말 제일 핫한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모든 혁신과 그걸 얘기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 전의 모델은 뭔가요? 우버 택시 전에? 우버 섹션은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배달한다면 배달원은 고용을 해서 배달한다던가. 택시를 얘기했을 때는 기껏 그냥 해봐야 네. 그 정도였죠. 그 택시 드라이버와 레스토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우버 이츠 말고 우버만 얘기하면 우버만 얘기하면 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버 택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냥 우버 택시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보통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했던 걸 택시예요. 그죠? 그러면 commodity는 이거예요. 택시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버와 그냥 택시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깔려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죠? BM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저 위키피디아에서 본 할 때 어서 그 부분 중에 definition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Describe business model이 describes the rationale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How an organization creates, delivers, and capture value. value를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organization이 조직이 그 value를 만들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deliver하고 그걸 또 capture한다. 그 value를 그거를 우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우린 설명을 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비즈니스 모델과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다르거든요.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어떤 분이 회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막 하이어를 해요. 택시 드라이버들을. 그죠? 그러면 여기서 회사에서 다 택시들을 다 투자하는 거죠. 이 사람들 운전하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본인 차야. 이 사람들 다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던 손님을 연결해주는 소위 말하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더블 사이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essentially 다른 거죠. 이게 두 개가 분명히 달라요. 이 value는 똑같은 거야. commodity한 value는 뭐냐면 이 사람도 택시 서비스를 받는 손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organize 됐고 create 됐고 value를 create 됐고 그런 것도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value driven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을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들도 있고 그런데 한 10년 됐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이 캔버스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짧게 하자. 되게 말 많았잖아요. 뭐 비즈니스 플랜은 뭐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되게 심플하게 이 캔버스를 딱 한 페이지 보고 나서 이게 당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라고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심플하죠? 이 9 블록,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9 애스펙트만 알면
그 회사의 그 조직의 비즈니스 플랜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브레이크다운하면 value proposition이 가운데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어떻게 그 가치를 propose 한다고. propose 이걸 가치를 제안하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 가치를 너에게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을 보게 되면 왠지 9블럭이거든요. 9블럭. 이 가치를 생산해서 어떠한 유통망을 통해서 그리고 커스터머는 어떻게 릴레이션십 할 거며 어떤 타겟 마켓을 우리가 공략할 거며 요 사이드를 계속 하게 되면 뭐가 생성되냐면 돈이 들어오죠. 레비뉴 스트림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value proposition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value proposition이 크리에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딜리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파트너들과 일해서 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cost structure가 나오고 revenue stream이 나오는 거죠. 이 9개의 빌딩 블록만 딱 그냥 포스트잇에 딱 내놓으면 이 회사는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 캔버스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버스가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any given time 조그만 회사를 좀 공부하게 되면 30분 안에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할 수 있는 9블럭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example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이 example 벌써 했긴 했지만 한번 이 value가 어떻게 capture가 되고 deliver가 되는지 한번 determine 해볼게요. 햄버거 스토어. 맥도날드 햄버거 스토어죠, 그렇죠? 맥도날드 햄버거 스토어면 아까 전에 일로 돌아가서 어떤 value proposition인가요? 무슨 value를 햄버거 스토어가 주나요? 햄버거 스토어의 value가 뭔가요? 손님 아니세요? 그럼 선생님 맥도날드 갔을 때 왜 가셨어요? 빠른 거요. 빠르다. 빠른 뭐? 빠른 음식. 빠른 패스트푸드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패스트한 햄버거나 뭐 프라이즈나 뭐 드링크를 줄 수 있다. 뭐 여기에 맞춰서 value proposition이 있겠죠. 그러면은 채널은 뭔가요? 채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것들이 딜리버가 되나요? 어떤 유통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요? 유통. 네. 뭐 직접 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렇죠. Exactly. 레스토랑이에요. physical store로 거의 메인 유통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과도기가 있지만 이제 virtual 레스토랑으로 과도기 있지만 채널들은 다 그렇습니다. Customer relationship, customer segment. 예를 들어 customer relation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customer segment이 target market이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간이 없는 나유가 빨리 내가 알고 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 타겟 마켓이 TM이 나오겠죠. 그래서 TM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뭐 직장인이다, 직장인, 그리고 패밀리다, 패밀리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채널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드라이브-트루가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플레이 스테이션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키 액티비티는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많겠죠. 키 액티비티 거기서 하는 게 아까 말한 건 드라이브-트루도 있고 막 그러면 리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가장 큰 거는 이 모양이 있는 스토어들이죠. 그리고 버추얼리 맥도날드.com 가면은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 두 바퀴 그걸 들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돈이 나오고 여기서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자, 그러면 맥도날드 체인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요? 이거를 그냥 이 아까 맥도날드 햄버거 스토어는 literally 뭐라 그러냐면은 레스토랑 리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리테일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What about McDonald's chain? 여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체인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quite frankly 맥도날드가 이 비즈니스 모델 이론을 만들었어요. 한 60년 전에. 뭐라 그러나요? 맥도날드 체인 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죠? 이 말이 맥도날드 때문에 생겼어요.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다 들어와 볼게요. Rationale, how we deliver, organization deliver and capture, create value. 있잖아요. 프랜차이징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맥도날드가 거의 인벤트했어,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 체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햄버거 스토어는 맥도날드 그 브라더스가 정말 가깝게 패스트하기 위해서
메뉴도 다 없애고 다 그것만 하고 이 햄버거 하나에서 패리가 이렇게 가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스템 해놨어요. 왜냐면 이 value proposition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 스토어랑 체인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example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recognize 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Same but different. Perhaps twofold business 모델인 거죠. twofold. 싱글이 아니라 여기서 twofold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twofold는 손님은 여기서 체인이에요. twofold. 아까 전에 우버는 double-sided marketplace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냥 twofold예요. 손님은 end user는 똑같은데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을 봤을 때는 이 스토어에서 햄버거를 사시는 분들도 고객이고 이거를 비즈니스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신 분도 고객인 거야. twofold예요. twofold. twofold. 다 똑같지만 twofold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다 믹스되는 거죠. 집중력이 되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twofold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언더스탠드인지 아까 좀 example 한번 해볼게요. twofold 비즈니스냐 더블사이드냐 그게 다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상품만 만들고 그냥 서비스만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그 상품을 만들고 그것보다 value를 크리에이트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9 빌딩 블록들이 잘 조합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 언더스탠드인지 한번 볼게요. 아마존 아시죠? 네. 아마존 아시죠?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했을 때 뭐 파신 줄 아세요? 책이요. 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책방하고 아마존 책방이랑 기존의 북스토어가 뭐가 달랐나요? 한 군데는 기존 서점은 자기가 직접 가야 됐고 그리고 아마존은 자기가 주문해서 받아오고. 그렇죠. 그렇게 디퍼런시를 했어요. 기존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브릭 앤 모터라 그래요. 브릭 앤 모터. 벽돌이 있고 그런 것들 다 브릭 앤 모터라 그래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리테어 모든 데서 브릭 앤 모터 스토어가 끝나는 겁니까? 라고 퀘션을 계속 던지고 있죠. 브릭 앤 모터고 여기서 써놨죠 제가. 3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이커머스가 다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브릭 앤 모터와 북이라는 똑같은 어떻게 말하면 커머디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완전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북을 팔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아까 말한 게 아마존 FBA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FBA 들어보셨죠? FBA 뭐예요? 그 물건을 창고에 두고 파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물건이 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저희도 누가? 저희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 대서 파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아마존 물건이에요? 아니요, 저희- 그렇죠. 옛날에는 맨 처음에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때는 이 책들을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자기네 아마존 그 창고에 싸놨어 인벤토리를. 그래서 이 이커머스로 운전이 들어오면 이걸 딜리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FAN이 뭐냐면 또 아까 말한 그 더블 사이드 마켓플레이스인 거예요.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모델이 마켓플레이스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공항 가다가 뭐 fulfillment center로 써 있잖아요. 그죠? 뭐라는 거냐면 야 너네 책 팔기 뭐 물건 팔기 힘들지? 물건 판매에 있어서 모든 유통업을 니네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줄게. 물건만 잘 픽해서 머천다이징 픽. 그 리테일러들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먼 마크스 이런 데 가면 머천다이즈가 있어요. 머천다이즈 과가 있고 또 그걸 잘 머천다이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해. 근데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해줄게. 뭐 애널리틱, 뭐 빅데이터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거 물건만 보내. 그게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모델이에요. 자기 물건이 아니야. 물론 자기가 잘 팔린 게 있잖아. 데이터가 있잖아. 그럼 아예 그 얘기도 해요. 야 우리 한 20만 불씩 우리 살게. 니네 거 우리 아예 그냥 사버릴게. 우리를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서 우리가 팔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이거 두 개는 이 브릭앤모터 스토어와 이커머스와 마켓플레이스 모델은 전혀 달라요. How it capture, create, deliver value. 완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되는 거죠. 자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 택시 라이드 헐링 그거죠. 쉐어 플랫폼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뭐 이 호텔 체인, 뭐 에어비앤비 아시죠? 네. 에어비앤비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들 리소스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고객들이 있었고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전형적인 플랫폼 말이 많기만 하지만 요즘 하여튼 10년 사이에 가장 핫한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뭐 더블 사이드 마켓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외에도 같은 상품, commoditized 상품인데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에 따라서 완전 다른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죠. 완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 호텔 가장 큰 막 100년 된 호텔보다
갑자기 에어비앤비 10년밖에 안 된 회사가 더 가치가 높아졌어. 단 하나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여기도 보면 여기는 ride hauling이라고 플랫폼이라고 그 택시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accommod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accommodation은 똑같은 건데 근데 다르게 딜리버한 거죠. create, deliver, capture value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다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다르게 되는 거죠. 이 아마존도 똑같은 거지 계속.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넥스트 커널은 뭔가요? 넥스트 커널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 우리가? What is our business model? 아까 value랑 commodity 할 때 우버 택시, 레거시 택시 서비스. 그러면 common이 뭐였죠? 우버 택시, 레거시 택시 서비스. 그럼 뭐가 common이었죠? 택시였어요, 그죠? commoditize 된 거였어요. commoditize.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도가 형성이 됐고 거기에 rules and following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reward와 페널티가 있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제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레거시 택스는. 자, 그럼 우리는 commoditize 된 게 뭐를 하나요 지금? 우리 전부 다 value는 100% 우리 value야. No one has done it 이거 아니잖아 우리. 그죠? 우리의 commoditize 된 건 뭔가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치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커먼한 걸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뭐 하나요 우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뭐 다 하겠죠? 네. 뭐 POS 알람. POS 알람 그런 것들을 뭐라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IT 서비스 우리 맞아요. IT 서비스, ITSM이라는 거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그 책 보여드렸잖아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ITSM이라는 건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비즈니스 모델 중에 있는데 퀘스천 하나 더 줄게요. 그럼 NK 비즈니스 모델은 1인가요, 2fold인가요? 아까 맥도날드 제가 더블 사이드랑 1, 2는 다른 거죠. 더블 사이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존이 이쪽이랑 연결해 주는 손님이랑 그런 거라면 1 or 2fold는 아까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이 프랜차이즈를 파는 너도 고객이에요.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엔드 유저한테 갈 거예요. 2fold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모델이 아니라 2fold 이렇게. 우리 1fold에 2fold에 우리 더블 사이드예요.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1fold에 뭐죠? 투폴드 같은 느낌. 어떻게 2fold인가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를 생각해 볼 때, 네. 코스맥스 우리가 맨 처음에는 거기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네트워크 공사를 하고 알람 설치하고 AP 설치하고 뭐 설치 이런 피지컬한 워크를 통해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다면 네. 그거 끝난 이후로 이제 IT 매니지먼트로 또 들어가가지고 매달 이제 상주시켜서 또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포인트. 근데 약간 테크니컬리 좀 디파인 하자면 투폴드라는 말은 뭐냐면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하나가 있어서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more like 여기서 이렇게 된 모양이죠. 이렇게 같은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큰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것도 맞고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맞고 사실 투폴드도 맞아요. 왜 투폴드가 맞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서비스 업계에 있잖아요. 우리는 프로덕트 팔지 않잖아요. 팔긴 하지만 뭐 그 리시트 같은 거 파는 것도 있지만 뭐 거의 뭐 우리한테는 되게 작은 포인트에 저희는 그냥 그 얘기는 안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회사인데 우리는 우리의 엔드 유저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코스맥스가 여기에 아까 달라야 되거든요. 이 커스터머가. 근데 이분은 우리가 그 서비스 할 때나 알람이나 할 때나 ITS 서비스 할 때 똑같은 손님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건데 투폴드로 가려면 뭐냐면 우리는 이 고객도 있지만 아까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얘기를 들었을 때 프랜차이즈가 한 고객이고 햄버거를 드시는 컨슈머가 한 고객이기 때문에 투폴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연결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코스맥스나 오늘 아까 그 프라미스나 뭐 아까 그 테리야키 파크 이런 분들은 다 우리의 고객이에요. 첫 번째 폴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to cultivate world class leader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의 고객인 거예요, 사실. 네.
이게 프랜차이즈 됐건 라이선스 됐건 그거는 나중에 폼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value라는 거에 포커스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value는 비전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투폴드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투폴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what we do 되게 중요해요. ITSM, low voltage 우리 정했잖아요. 스트레이트 정해서 what we do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우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why we do what we do. 이게 우리의 비전과 미션에 포함된 거죠. 이런 ITSM과 오늘 손님을 만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리소스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막 연락이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because this is why we do what we do. To cultivate world-class leader라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말이 이상하지만 고객이에요. 그 고객층을 위해서 이것들을 지금 다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NK는 투폴드라고 이 투폴드 이런 거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어디가 쓰시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럼 example 한번 해볼게요. 우리 NK의 비즈니스 모델의 example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ITSM 모델 맞죠? ITSM 맞죠? 이게 뭐의 약자죠?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헬프데스크. 그죠? 우리 프라임에서 가시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ITSM의 정말 오래된 모델이죠. 그죠? 퀘스천이 뭐냐면 ITSM이 커머니티인가요? 커머니티. 헬프데스크는 헬프데스크예요. 그죠? 좀 가격이 차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 왜냐면은 language라는 differentiation이 존재하기 그 value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그 value가 이쪽 같은 value가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한 대 가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neutral이야. Yes, absolutely. ITSM is commodity for sure. 그죠? 그러면 how 말했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모델로 여태까지 commodity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웃소싱 CFO 들어보셨어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한국말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아웃소스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아웃소스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나라에 그걸 아웃소스하기도 하고 다른 밖에 회사를 밖에 아웃소스하기도 하는데 이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어카운팅 서비스 다 아웃소싱돼요. 네.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스터디가 이런 어카운팅 폼 지금 그런 건 말 맞죠? 20년 후에 가장 없어질 것 같은 잡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2순위가 어카운팅 폼이에요. 그러니까 value를 크리에이트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완전 커머니티인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가격 싸움만 되는 거야. 가격 싸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ITSM에서 우리가 만약에 value driven으로 나가지 못하고 value added service를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너무 큰 단어라서 제가 그냥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혁신하지 않으면 innovate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커머니티가 되는 거예요. 또는 language로 할 수 있는 마켓만 우리 분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저 월클래스 그 리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범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죠? 자, 그래서 example로 NK 비즈니스 모델 말했는데, so if our ITSM is in the categories of outsourcing IT personnel, 만약에 그게 안에 머문다면, IT 그냥 아까 CFO outsourcing, accounting outsourcing처럼 우리가 만약에 ITSM 거기에 personnel 머문다면, yes, it has commoditized already.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if not, it will be soon.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 ITSM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so we do. 예를 들어서 we gotta innovate through value-added services or product. 저는 이거를 offense라고 좀 부르긴 해요. offense라고 부르긴 하는데 개인적인 제가 부르는 건데 우리는 부가가치죠. 그 가치를 add하고 create하고 아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만약에 innovate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냥 타임이 다예요. 그 시간 지나면 우리는 그냥 다 커머니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결과적인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싸게 해줄게요. 우리가 좀 더 그냥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 머물면 당연히 안 되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So what we do, we gotta continue innovating ourselves, our business model, so-called value-added services and product. 근데 우리는 투폴드이기 때문에 우리 손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 계속 키우는 작업도 있는 거죠. 물론 손님을 대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개발돼 있어요 현재는 그죠? What we do. 근데 여기 밑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why we do what we d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alue driven business model. 그럼 약간 이제 느낌이 한 20분 전보다는 조금 더 다가오리잖아요, 그죠? 커머니티에서 안 되는 value가 drive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우리는 value를 어떻게 캡처하고 어떤 value를 캡처하고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죠.
어떤 가치를 생성할 건가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if we understand and utilize 이거를 잘 쓴다면 만약에 우리가 value driven business 모델을 잘 쓴다면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타이프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BDBM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자동화 또는 매뉴얼화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되게 선명해지는 거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너무 김 박사님 너무 잘하셔서 그 16개 있는 걸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매뉴얼화 해놨잖아요. 그죠? 매뉴얼. 근데 그건 작업 2번 안 해도 되거든. 그런 거가 정확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은 그냥 자동화 또는 매뉴얼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그래서 value driven business 모델을 알면 알수록 더욱 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건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through VDBM, we can also confirm better. If we are living for the mission and the vision of the company.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되게 쉽거든요. 내가 이걸 함에 있어서 twofold잖아요. 딱 정리가 되는 거죠. twofold. 하나는 이거는 우리 손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three value, integrity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섬기고 이걸 통해서 왜 하냐면 그 밑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To cultivate world-class leader.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걸 자동화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가 투폴드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고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 프라미스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길러내야 될 월드 클래스 리더를 이렇게 쭉 보기 때문에 투폴드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서비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는 대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쪽은 이익을 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대상이 아니라 네. 이쪽에서 봐도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것을 좀 투자하는 개념이라서 네네네. 그렇게 좀 대상이 다른데 그걸 투폴드라고 정의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Very good question. Very good question.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determine 안 되는데 이 레거시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렇게 나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한 그 프랜차이징, 라이센싱, 하이브리드, 뭐 조인 벤처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갈 때. 근데 우리는 벌써 하나가 벌써 지금 있어요. 우리 ITS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근데 to cultivate world class leader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할게요. 이빨 이렇게 to cultivate 그거라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현재 하게 되면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는 라이센싱 피, 로열티, 프랜차이즈 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토타입이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non-profit way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chool, university, institution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돈 또 들어와. 어떻게 하면 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부나 이런 게 아닌 이상 sustainability 이걸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이 관계들이 되게 형성이 잘 돼야 되는 거. 근데 very good question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왜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는 없어요. 제가 프랜차이징이나 그런 걸 오래 했기 때문에 할 때 가장 one of the first question이 뭐냐면 What is your prototype? 이거예요. What is your business model? 맥도날드 브라더스가 그 척에다가 연습 막 그 직원들 가가지고 영화 보면 그 테니스 코트에다 해놓고 이거 프라이 옮기는 거 이거 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대 막 연습해요. 그런 프로토타입이 있습니까라는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하셨던 것도 다 이걸 만들고 있는 거고 문 박사가 오늘 누구랑 통화하고 제가 그때 뭐 말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디펜스 모으고 그거 정리하는 거 그런 것 전체 전부 다 이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언제까지 프로토타입이 다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한번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컨티뉴 이노베이션 해야 되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제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짧게 뭐 2-30분 얘기했지만 the value driven business model. 프로덕트 하나 만드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서비스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오르가니제이션이 한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뭐 혼자 할 수 있는 거, 프리랜서로 할 수 있으니까 I or us as an organization create, delivers, and capture the value.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 value를 저희는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많이 계속 해야겠죠.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repeat하는 거는 모든 걸 자동화하거나 매뉴얼하거나 하는 작업을 다 거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value 비즈니스 모델을 코스맥스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계신 레스토랑 리테일 ITSM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ITM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있으면서 느끼는 게 커스맥스가 사실 거기에 IT 디파트먼트 정식 직원을 안 뽑고 우리한테 아웃소싱을 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싸게 IT 업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싼 값에 네, 같은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뭐 전에도 있었지만 상주 직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한 사람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데 다른 일도 안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데 싼 밸류로 그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싼 값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여러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무슨 뭐냐면 거기에 하루 종일 머무는 상주 직원으로서 ITM 서비스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는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정말 뭐 굉장히 좋은 연봉을 주는 그런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24시간 아니죠. 하루 종일 상주하는 직업을 ITM 서비스를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싼 값에 ITM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 상주시키면 안 되는 모델로 가야 돼요. 사람이 리모트로도 그 업무를 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리모트로도 접속해서 ITM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수익이 들어와요. 그렇네요. 예. 네, 그렇네요. 한 사람이 거기 계속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5,000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서 세금 빼고 모험하고 보면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상주시키는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매뉴얼화, 자동화,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는 수익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네요. 네. 맞아요. 정확히. 커머더티라고 말씀하시는 네, 커머더티. 게 이 커머더티 우리가 리노베이션 하지 않으면은 네. 정말 언젠가 누군가 와서 우리는 더 싸게 4,000불 해줄게. 더 싸게 우린 사람 보내줄게 이렇게 네. 나오면은 잘리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네 진짜. 이 상주라는 어쩌면 이 상주라는 이 페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우리한테는. 예. 이거를 lack of 상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퀘스천에서 아마 이노베이션이 시작될 수 있는. 예. 너무 좋네요. 혹시 이쪽에 생각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리모트로 해가지고 그렇죠. 직접 안 가고 뛰는 네. 건데. 어쩌면 이게 벌써 어플라이가 되고 있는 현재 단 여기는 빅티켓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한 번에 책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4-5천불이 들어온다, 5천불, 6천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크게 뭐 들어오겠지만 이게 지금 작잖아 이게 예. 이 티켓이.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시간으로 지금 이거를 커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아까 리소스가 하나 그 탑 리소스가 있잖아요. 그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으로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1, 2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박사는 10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0.10% 쓰니까. 근데 한 명인데 만약 이걸 가지고 10%가 아니라 똑같은 식당인데 이게 만약 방법이 0.05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퀘션을 던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productivity가 이게 2배가 되잖아요. 이렇게만 돼도 뭐가 있으면. 근데 이게 있으려면 그 offense와 defense를 잘 정리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매뉴얼하고 어떤 것은 자동화하는 게 정확히 보일 것이고 아니면 이거는 투자해야 돼 우리 투자해야 돼 이게 나올 거죠. 이게 프로젝션을 되는 거죠. 이것들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하는 프로타입 우리 MK 비즈니스 모델에 나와서 이 프로타입을 어떻게 어제 설계 들으신 나눌 것인지 무조건 풀리를 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소스테이너블 그 모델을 또 투폴드로 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너무 맞습니다. 정확히 우리 코스모스 갔을 때도 이게 답이라고 우리가 미팅에서 나왔어요. 우리 상주는 지금 없어야 된다. IT 헬프데스크는 보통 왜 IT 헬프데스크 하냐면 보통 상주 지금 보내줘요. 이 퀘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 우리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물어봤잖아. MK 저기 갈 수 있냐? 우리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현지는 없어. 가가지고 또 사람을 또 똑같이 그대로 모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펙트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런 퀘션을 던지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퀘션을 던지는 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면 지금 제가 한 30분의 이 오픈 렉처가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근데 듣고 재밌었네 이러면은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트레스트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찾아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 value driven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코멘트나 퀘스천 없으시면 네. 인스피레이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도 오늘 40분 넘게 했네요. 대부분의 회사가 상주 시키기 원하죠. 그렇죠. 네.